야담 이야기. 힘들어하자 세우는 거 도와줄게요, 서방님. 옛날 시골 어느 마을에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을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지 하루 종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나깨나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궁리만 했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는 어느 하루 한 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부자 영감은 마루턱에 앉아 한가로이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부채질을 하는 영감이 젊은이의 눈에는 마냥 부럽게 보였습니다. 자신도 저리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본인의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 말했습니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저리 시간을 보낼까? 나도 저런 팔자를 타고 나서 평생 먹고 놀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부채질을 하고 있던 영감의 귀에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은 부채질을 멈추고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를 불렀습니다. 예, 너 이리 와 보거라. 네? 젊은이는 명랑하게 대답하고는 쪼르르 영감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얼핏 네가 하는 혼잣말을 들었다. 듣고 보니 내 평생 소원이 놀고 먹었으면 하는 것인 게냐? 네? 그저 대인님처럼 팔자 좋게 지내면 평생 원이 없겠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내 소원이 그러하다면 거야 못하겠느냐? 오늘부터 우리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소원대로 놀고 먹어라. 정말입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젊은이는 땅에 코를 박으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는 그날부터 이 부자 집에서 놀고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자 영감은 정말 그에게 말을 한 대로 1년이 지나도 그보고 일을 하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대감집에 일하고 있는 한 여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이는 대감에게 여종과 혼인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여종에게 물어보니 여종도 젊은이를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젊은이와 여종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문제 하나를 낼 테니 맞추면 둘이 혼인을 시켜주겠다. 두 명은 대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혼인할 기회라 생각하고 문제를 내라고 말하였습니다. 영감은 갑자기 달걀을 꺼내서는 이것을 세우면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자신 있다며 계속 세워보는데 세워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는 계속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미소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대감도 여종을 젊은이에게 주는 게 싫었었는데 여종도 마음에 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감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이제 포기하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종이 대감에게 제가 세우는 걸 도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대감은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종도 젊은이를 마음에 둔 터라 달걀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종은 대감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하자 대감은 웃으면서 그렇대도 그러자 여종은 달걀을 쥐고 갑자기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달걀 밑둥이 깨지면서 달걀이 세워졌습니다. 이를 본 젊은이와 대감은 놀랐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달걀을 보면서 갑자기 웃으며 혼인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종과 젊은이는 혼인하여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영감은 젊은이에게 일을 하라 말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벼룩도 코등이 있다고 몇 년을 그 집에서 놀고만 먹으니 젊은이도 영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던 젊은이는 부자 영감을 보고 마당이라도 쓸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대인님 제발 부탁입니다. 그저 너는 놀고 먹으면 된다.
부자 영감은 젊은이가 사정사정을 해도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뜰하게 나서기만 하면 날마다 참대꼬챙이를 깎았습니다. 그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것도 일이니 어찌 시킬 수 있겠느냐? 부자 영감은 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일을 시켜주십시오. 젊은이는 손이야 발이야 빌며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빌고 비니 부자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원이 정 그러하면 오늘 나하고 같이 산으로 가겠나? 좋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젊은이가 답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나자 부자 영감은 젊은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거라. 종일 걷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영감과 젊은이는 몇십 길 되는 벼랑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벼랑 꼭대기 끝에는 늙은 소나무 한 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망태기의 줄을 여미더니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를 보고 망태기 속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몇 년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의 밥만 먹고 살았으니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기는 해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던 젊은이가 망태기 속으로 들어가니 부자 영감은 소나무에 망태기를 메고는 벼랑에 내렸습니다. 이 사람 망태기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네만 하룻밤만 그러고 있게나. 내일 아침에 와서 올려줄 테니 근심은 하지 말라고. 젊은이는 벼랑에 매달려 있으니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는 영문도 모르고 벼랑에 매달려서 그저 밤이 새면 영감이 와서 올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니 범들이 무리로 몰려왔습니다. 벼랑 중턱에 매달린 망태기 속에 고깃덩이를 먹겠다고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범들은 쉬지 않고 망태기를 향해서 뛰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망태기로 뛰어오르던 범들은 부자 영감이 미리 깎아서 꽂아놓은 참대꼬챙이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날이 푸름푸름해져서 젊은이가 내려다보니 수마리의 범이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범이 이날 와서 몽땅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니 영감이 와서 젊은이를 올려주었습니다. 범을 하루 사이에 수마리 잡아놓으니 부자 영감과 젊은이는 평생을 소원대로 먹고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일하지 않고 하루 세끼를 산의 진미로 배를 불리며 세월을 보내다 보니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던 젊은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혼자 그 벼랑에 가서 하루를 보내면 범 몇십 마리를 잡아 일국의 거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욕심이 불거져 나와서 여종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주인 몰래 망태기를 가지고 벼랑으로 갔습니다. 젊은이는 벼랑의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젊은이는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소나무에 줄을 메고는 망태기 속으로 들어가서는 줄을 내렸습니다. 밤이 되자 범이 지난번과 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범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범들은 꼬챙이에 찔려서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젊은이는 벼랑에 오르려 했습니다. 헌데 망태기 속에 들어가 조인 몸인데다가 긴긴 밤을 벼랑에 드리워져 있으니 그는 손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점점 힘도 빠지기 시작하니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벼랑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을 살려주시오. 젊은이는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리를 듣고 구해주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젊은이는 욕심을 쓰다 벼랑에 달린 채로 영영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여종은 서방님을 찾으려 다녔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은 뭔가를 알고 있는지 한숨을 내쉬며 젊은이를 기다리는 여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